일단 모건 스탠리가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과 그 업종이니까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되는데 이 보고서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보면은 상당히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순된 측면이 무엇이냐면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점점점 둔화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둔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 통상 이제 한 50% 정도 영업이익률 남기는데 근데 지난 분기에는 50%고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나 했지만 50%보다는 적은 40%로 영업이익이 둔화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PER을 갖다가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분석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인데 그러면서 또 다르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릭,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경기 순환적인 특성을 갖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 국한된 것이냐? LTE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AI 혁명으로 대변되는 AI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혁명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반도체 업종에 있던 메모리 3사가 을이 아니고 을처럼 행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올라서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달라진, LTE로 달라진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둔화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업종에 주로 적용되는 분석이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걸 갖다가 짜맞추다 보니까 사실 모건 스탠리가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모순이다.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예전 일이고 LTE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 영업이익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그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분석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어떤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투자 의견은 이게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 자체를 사이클 산업,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이다라고 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뭐 뜨거운 좀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겨울이 온다. 바로 알 것 같아요. Winter is coming.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예. 이게 근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반도체 가격을 맞추는 투자은행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몇 번 봤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을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몇몇 군데에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PER이 아닌 PBR로 맞췄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PER이라는 것은 3년치 영업을 끌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해당 회사의 이제 주가를 갖다 고점이다 저점에다 갖다 제시하는 것인데 3년을 갖다커녕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PE 아닌 PBR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PBR로 분석을 해서 몇몇 증권에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24년도에 8월에 그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24년 8월이 아니고 18년도 8월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가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내려갔구나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메모리 사이클의 겨울이 온 건 언제 왔느냐? 반년이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반년이 지나서 온 사이클을 맞춘 것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점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올 사이클의 저점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인디안 기후제. 인디안 기후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 제사를 드려요. 인디안식 제사죠. 그러면 그 기후제를 갖다 맞췄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언젠간 비가 오니까. 이런 방식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동조를 하는데 18년도 이제 8월에 그랬고 근데 결정적으로 24년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24년에도 이제 그 9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콕 집어가지고 23만이었던 하이닉스 주가를 12만으로 엄청나게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이닉스 주가 폭락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HBM의 공급 과잉 때문에 24년 이제 9월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 절반 반토막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HBM 공급 과잉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려가긴커녕 심지어 올해 일정 기간 이상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를 꿰차기도 했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반년 지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25년 3월에
그 반성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철회 보고서를 내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 틀린 경우가 많아서 마치 자신들의 인디안 기후제처럼 맞는 경우도 있겠죠. 맞지 않은 경우가 다 없으면 어떻게 모건 스탠리가 그 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낸 사람이 쇼니 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보고서인데 이번에도 한번 맞았다고 하면서 온갖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하니까 이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꾸준히 찾아본 기자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옛날에 메모리 윈터 이즈 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번에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여러 가지 시계열을 보면은 맞춘 적은 사실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동일하게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2021년에는 Winter is coming 그리고 2023년에는 Winter looms.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고 이때마다 사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뭐 리포트가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영향은 없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호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호황인 건 알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른 성장률을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빌미로 또 여러 군데서 주가가 떨어지긴 하니까 이제 AI 혁명이 피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AI 혁명이 피크라고 한다면은 어떤 회사의 주가부터 떨어져야 되느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사실은 대장주고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의 AI의 혁명 갖다가 실현시킨 강력한 이제 주식 아닙니까? 근데 AI는 안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안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가 정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한 달 정도 주가를 추이를 보면 4%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AI 혁명이 정점에 올랐다라는 이제 분석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만약에 AI 혁명이 그 정점에서 끝났다 내려오겠다 그러면은 전체 반도체에 대한 판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반도체 판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어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있었던 그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 관련해서 광노정 대표가 이제 그 로이터하고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도 공급 부족인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공급 부족은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27년이 더 심화될 것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반도체 판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체 봤을 때 사실은 지금 AI의 정점이 있고 정점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I 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AI 관련된 SK 하이닉스 비롯한 삼성전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참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다, 맞다, 여러 가지 좀 찬반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호진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지금 AI 피크론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 둔화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